박지일반 인문학 강좌 수로 세상을 보다 5번째 교실인데요. 주제어는 우주를 계량화한다, 양으로 만든다, 측정한다 이런 뜻인 거죠. 자연과 물질, 우주, 그리고 운동까지를 수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법칙을 알아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에 대한 단위를 갖다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화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수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척도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고, 척도가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연산 방법이 있어야지 수학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한 척도들을 어떻게 분명히 해 들어가느냐, 그리고 정밀하게 해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통일되어 있는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부터 1차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언저리 인문학연구소 박장근입니다. 이 세상을 수로 자기 표현하고 양을 측정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과 그것을 통해서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길이하고 시간이 만들어져야지 속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km/h다 이러면 1시간에 100km를 가는 것을 우리는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도가 재지려고 하면 시간이 먼저 정의돼야 되고 길이가 먼저 정의돼야 되듯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되고 약속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본 단위라 하고, 그것들이 응용돼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필요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유도 단위다 이렇게 이제 먼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쁜 그림이 있죠. 이게 7가지인데요. 이것을 이제 7가지 기본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정의를 계속 더 정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5월 30일인가요? 해서 나머지 4개에 대한 재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S는 가장 가운데 있는 거는 세컨드, 초입니다. 그리고 킬로그램은 아시겠고요. 몰은 물질 양이죠. 물질 양은 무엇인가 하면 원자나 분자 단위 아주 미세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다스 이러면 12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필은 한 다스 줘 그러면 연필 12개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분자나 원자들은 일정 정도 묶음을 해서 요거의 무게를, 그 개수를 정해놔야지 우리가 무게나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순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라고 뒤에 할 텐데, 그걸 갖다 묶은 것을 재보면 탄소는 12g이 나오더라. 그래서 탄소가 12번이 6번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CD는 칸델라입니다. 칸델라는 캔들에서 어원이 왔다 이렇게. 캔들은 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 뭐 30촉짜리, 60촉짜리 이런 전등이 있었어요. 30촉짜리 전등은 무엇인가 하면 초 30개 정도를 켜놓으면 있는 밝기다. 60촉은 60개다. 그런데 거기 약간 초마다 차이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캔들을 CD라는 표현으로 좀 더 정밀하게 객관성을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CD, 칸델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K는 켈빈. 이것도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절대 온도 단위입니다. 우리가 화씨나 아니면 섭씨나 이것보다 이 절대 온도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A는 암페어입니다. 이것도 사람 이름에서 온 거죠. 전기를 어떻게 단위를 측정할 것이냐, 그게 전류의 단위입니다. 그 전류의 단위가 정리되고 나면 저항과 전압이나 이런 단위는 유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M은 가장 기본적인 1차원 미터,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기본 단위라고 그런다. 이게 정의되고는 나머지는 유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 단위계 SI의 결의안이 이제
올 5월 20일 날 이렇게 이제 발효된 건데요.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통일되고 있다는 거예요. 척도가. 그것이 이제 지난 이제 근대, 우리가 근대 300년 뭐 이쯤 봐야 되나요? 하여간 처음부터 자본주의 이후 어떤 근대의 국제 이제 단위들이 어떻게 통일돼 들어가고 있는가, 척도가. 그러면서 자연과 세상과 이 사회에 대한 계량화, 수량화들을 이렇게 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SI는요, International System of Unit. 그래서 이제 국제적 단위, 유니트에 대한 국제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단위는 아까 7가지 초, 미터, 그램,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기본 이거 7개 기본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데 요번에 올해 이 중 4개의 단위가 이제 개정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정된 7개의 어떤 물리 상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본질적으로 안정됐다. 여기서 여러분들 개정된 요번에 4개고 이전에는 3개까지 해서 다 해서 이제 7개가 전부 다 물리적 상수에 기반해서 정의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요번에 이제 킬로그램이 바뀌는데요. 킬로그램 이전에 원기가 있었어요. 원기가 프랑스 도량국 그 밑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름이 39cm 그러고 높이가 39cm에 그 10% 백금에다가 90% 이리디움 아마 이래 돼 있을 텐데요. 이거를 1kg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게 100년 넘게 가다 보니까 미세하게 방사능 문제가 나오고 이게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다른 상수로 정리를 하자. 프랭크 상수로 그래서 킬로그램을 다시 전자저울 형태로 재구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물리적 상수로 이렇게 이제 됐다 하면 인간이 자연과 물질을 계량하는데 이제 신의 반열에 올라왔음을 이야기하는 이건 언유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오차나 주관적 한계나 이런 것으로 불안정도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반열에서 우리는 니네를 다 계량화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이번에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미터 같은 게 어떤 상수들에 의해서 이제 되는가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이것까지는 뭐 전부 다 지식에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슈퍼 컴퓨터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보면 다 저장돼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쓰시면 되지. 이런 것까지 내 이 소프트웨어의 메모리를 그거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찾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미터는 빛의 속도에 이만큼 초 동안 대충 3억 분의 1 초 아니지 1초 동안에 간 거리에 3억 분의 1을 1m로 했으니 다시 또 거꾸로 그 이야기를 하면 1초 동안에 빛은 3억 메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30만 킬로미터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있다. E는 MC 제곱인데 여기서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매스고 C가 뭔 줄 아세요? 컨스턴트, 상수라는 뜻입니다. 상수는 뭔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라고 해놔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빛의 속도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는 상수로 통용된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뉴턴 물리학을 갖다 지금 고전 물리학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클래식이 된 거죠. 과거. 지금의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은 뉴턴이 갈릴레오하고 케플러
다 통일시키면서 아주 한 200년 넘고 그건 300년 정도 권자를 물리학에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이 새롭게. 근데 뭐에 상대적인가 하면 상대적인 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객관적이지 않다. 그거는 시간과 공간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턴 물리학은 시간하고 공간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운동의 법칙을 내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시간도 휘어 있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고 공간도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이지 않은 게 무엇이냐? 빛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빛의 속도로 C자에 대한 이런 이제 표기까지를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은 이제 이런 데서 오는 어떤 프랑크 상수로 의해서 이제 좀 정의되고 있고요. 이것도 다 빛의 진동수와 진폭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불 저울을 통해 갖고 이제 자기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1kg은 어떤 질량의 단위고 프랑크 상수 h가 정확히 이러저러 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초. 1초도 우리는 하루가 이제 시간이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가야 되는 건지 기준을 잡기가 이제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만큼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세슘 133번 원자의 어떤 미세먼지 그러니까 준위 사이에 있는 전위 요거의 흐름에서 어떤 복사선의 주기를 이렇게 잡아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전자기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켈빈 온도 이것 이제 볼츠만 상수로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암페어 단위도 요만큼의 이런 어떤 상수로 재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전하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지겨우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칸델라도 이거는 헤르츠 진동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칸델라도 그래서 광원의 복사도 전자기파에서부터 자기 상수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양 이것도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로 정의를 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탄소 12g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 그걸 갖다 측정하려고 정말 그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가 상수로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역사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게 뭐 미터나 아니면 킬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가 가장 많은 거죠. 미터도 근대에 들어와갖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 1피트 아니면 우리는 뭐 그 한 자 이랬다가 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1미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냐. 처음에는 이 좌우선을 갖다 이제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것이 측정의 오차도 있고 이래서 다시 빛에 의존하게 되고 킬로그램들도 무게를 갖다 어디에 기준을 두지? 많은 부분은 물에 많이 이를 기준으로 두는 게 많아요. 무게도 그렇죠. 그리고 온도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무게는 물 1cc 물 1cc의 무게를 1g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온도에 따라 약간 다르니까 야 온도도 또 정하자. 그래서 4도씨에 1cc를 1g으로 하자. 이거는 4도씨 1리터를 1리터가 1000g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kg이 되는 거죠. 이러다 또 그것도 재는 것들은 다르고 또 온도도 또 정확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원기를 그럼 만들어서 그걸 하자. 근데 원기도 방사능 누출에 이제 변하니까 이것도 아까 말하자면 전자기파에 의존해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해놓으면 자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이 7개는
각각 따로 척도를 이를 다 재정의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끼리 관계는 없는 애들이다. 그러고 이제 얘들끼리를 이제 관계를 해서 새로운 유도 단위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유도 단위들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것들 보면 넓이, 부피, 이거는 길이만 있으면 다 유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속력, 속도, 이거는 초하고 길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속도, 그리고 밀도, 밀도는 부피하고 무게 비율인 거죠. 그래서 아까 1cc짜리가 1g이 물이 그렇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에서 기준도 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밀도가 1보다 적은 놈은 물 위에 뜨는 것이고 1보다 큰 놈은 물 밑에 가라앉는 이런 건 거죠. 그게 이제 농도, 그리고 광의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차원 단위의 이제 주파수, 헤르츠.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진동을 치느냐. 이게 우리는 뭐 메가헤르츠, 킬로헤르츠, 뭐 테라헤르츠, 이것이 요새 이제 뭐 전화기 주파수대라든지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헤르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 이름에서 많이 따왔죠. 그리고 힘, 뉴턴 이런 거나 파스칼, 압력, 에너지, 그리고 전력, 전하량, 전기량, 그리고 전압, 전위차, 전기 용량, 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율, 전기 선속 뭐 이거 다 머리 아픈 이야기. 그리고 인덕던스, 컨덕던스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인덕터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왜 가스 대신 이렇게 우리 사용하는 열, 이거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그걸 컨덕터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단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조돈이 뭐, 그래서 이런 유도 단위들이 이렇게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 오른쪽 편에 이렇게 쫙 보면 그 기호에 있고 막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뭔가 다 기본 단위에 있는 척도들이 어우러져고 사이를 갖다 만들어서 유도돼 갖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뭐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국제가 단위 시스템에서 공식화되어 있는 이 자료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2미나 아니면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저자가 정리한 게 아니라 국제 단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평면 각에 대한 것은 레디안, 우리는 뭐 30도, 50도 뭐 이렇게 60분법을 갖다 쓰고 있는데, 실은 레디안 이렇게 된 거고, 입체각 꽃갈 모자, 이게 이런 꽃갈 모자가 있고 이런 꽃갈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입체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레디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삼각함수하면서 그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할 때 사인 60도 처음에는 일하다가 다음에 이게 갑자기 가갖고 사인 3분의 파이, 이게 뭐야? 이랬던 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3분의 파이가 60도를 3분의 파이 레디안이라는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단위계에서는 이제 접도에 대한 표현들도 해놓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큰 단위들을 뭔가 공통적으로 잘 부르면 훨씬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수나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도는 각각 이제 10의 거듭제곱의 크기로 이제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살짝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동양 쪽에서는 보면 만 단위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이 돼서 10만, 100만, 1000만, 그러고 그다음에 만만이니까 이거는 중복돼서 그 다음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만만은 뭔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억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억이 만드는다 10억, 100억, 1000억, 만억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나가는데 저쪽 영미문화권에는 만 단위가 아니라 천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1, 10, 100, 1000 이렇게 갔다가 다음에 10천, 100천, 1000 가면 안 되니까 사우전드를 밀리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 밀리언, 100 밀리언, 사우전드 밀리언이 되면 안 되니까 빌리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니 이쪽 영미문화권에는 10의 세제곱 단위로 측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세제곱 단위로 3, 6, 9, 12 단위로 여기서 국제 단위계도 그렇게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10의 조까지만 갔다가 좀 더 필요하다. 이래서 1991년에 이 단위를 20가지로 이렇게 좀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SI 접도 이거는 이제 크게 배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밑에 있는 게 1이지 않습니까? 10의 0제곱.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수의 0제곱은 다 1이다. 10 나누기 10을 10의 0제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건 1이고요. 그래서 10배를 데카라고 그러고 100배를 헥토 내지는 헥타, 파스칼 할 때는 우리 헥타 파스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1000배, 1km가 1000m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1000배 단위로 가는 거죠. 다음에 요거에 또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1000km를 1메가라고 그러고 1000메가를 1기가라고 그러고 1000기가를 테라라고 그리고 요까지가 이제 테라까지가 조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조배고 이제 그러고 이제 페타, 헥사, 제타, 요타. 이거는 그리스어에서 다 이렇게 따온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10분의 1을 대시, 그리고 100분의 1을 센치, 1000분의 1은 밀리 이런 거는 우리가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말로 보면 100만 분의 1, 그리고 10억 분의 1, 그리고 1조 분의 1 이렇게 쭉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노 튜브 시대 뭐 산다는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벌써 뭐 10억 분의 1m 단위로 탄소를 쪼갤 수 있고 거기 반도체에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이제 현재 세계에서 어떤 자연과 어떤 물질과 어떤 우주까지도 포함한 계량이 어떻게 통일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척도를 어떻게 더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리고 유도된 어떤 척도들이 어떻게 또 가져 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현대 어떤 과학의 어떤 자기 발전사를 또 표현해주는 한 단면들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인간이 처음에 물질을 수학화하고 자연을 수학화하고 이 우주까지를 갖다 수학화하면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인간에 대한 해석도 거의 수학화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야, 네 소프트웨어의 요새 용량은 얼마나 됐냐 이래도 뭔가 뭐 말이 되는 듯한 이런 이제 분위기까지는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